안녕하세요. 허수경의 단팥빵. 오늘 첫 시간입니다. 달콤한 단팥빵처럼 정말 뜨끈뜨끈하고 재미있고 아기자기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제주도에 입도한 지 13년 차. 처음에는 정말 제주도에 가면 누가 거기에 보물단지 숨겨놨냐고 그렇게 제주도를 좋아하냐고 단팥빵 같은 존재였어요. 제주도는 아름다운 풍경에 그리고 섬이라는 환상도 있고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의 고향이어서 어릴 때의 추억도 있고 그리고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까 어떤 제 나름대로의 삶의 가치가 생겨나면서 그것을 펼칠 수 있는 그것을 좀 가꿀 수 있는 곳이 제주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13년쯤 살다 보니까 이제는 도민으로서의 그 마음이 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정착이 되면서 이제는 너무 좋아, 너무 예뻐, 행복해 이런 말보다는 이러면 안 되는데 제주도가 이러이러해야 하는데 이건 잘못됐는데 이건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날카로운 시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정말 이분을 보면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가까이에서 뵈면서도 왜 이렇게 친해지진 않는 건지 오늘부터 친해지려고요. 원희룡 도지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랑 친하신가요? 네, 친해지고 싶어요. 아니, 제가 도지사님을 뵌 지가 여러 번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도 자주 나눠봤었는데 밥 한 번을 같이 못 먹었네요. 아, 그러게요. 네. 네. 사실은 저는 도지사님을 안다 생각했는데 안 게 없더라고요. 우리 도민들은 어떨까요? 도민들도 그럴 것 같아요. 글쎄요, 많이 좀 잘 알고 네. 또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막상 친한 거는 서로가 관심과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못 주어지니까 섭섭한 것도 많죠. 서로 해야 할 말, 해야 할 일만 생각하니까 팔짱 끼고 밥 한 끼 먹고 저녁에 술 한잔하고 할 도민들과의 그런 어떤 마음의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작정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웃으면서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도지사님이 나 안 해! 하실지도 몰라서 뭐 그게 오늘로 끝날지 아니면 5번을 할지 앞으로 쭉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시작은 좀 달달하게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도지사님이 도대체 인간으로서 어떤 분인가 좀 궁금해졌어요. 제일 궁금해진 그 시초는 오늘 이렇게 들어와서 오늘 도지사님이 좀 뭔가 평소와 달라 보이시더라고요. 약간 젊어 보이시고 좀 예뻐지신 것 같고 피부 관리 받으시나요 요즘에? 네, 피부 관리도 조금 받고요. 정말요? 예. 머리도 약간 뭔가 헤어스타일 오늘 방송 출연에 신경 쓰셨나? 예, 오늘은 조금 손질을 했는데 네. 셀프로 머리를 잘 만지려고 배우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니 아까 시작 전에 고데기 사셨다고 막 자랑을 하셔서 예. 이런 모습 처음이야 하고 깜짝 놀랐어요. 고데기 저도 추천해드릴 만한 게 있는데 뭔가 오늘은 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어떤 일을 이 도정에서의 사물을 보시거나 어떤 문의를 드리거나 설명을 듣거나 할 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선 마음이 편합니다. 도지사님 어떠세요? 저도 업무를 내려놓고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저도 인간이잖아요. 네. 도지사님의 솔직한 이야기? 네. 근데 그 솔직한 이야기를 우리가 솔직하게 들으려니 일단 인간으로서 도지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래서 도지사라는 직함을 빼고 네. 인간 원희룡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선 지금 제주도에 계시잖아요. 저도 사실은 비행기값 어마어마한 돈을 쓰며 제주도에서 13년째 살고 있는데 원희룡이라는 사람한테 제주도는 무엇일까? 일단 그게 궁금해요. 저는 이러이러하다고 쫙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뭐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짜잔. 네. 자, 나에게 말해줘. 나는요, 저일 수도 있고 우리 도민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 원희룡에게 제주도란 땡땡땡이다. 저에게 제주도는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제가요, 하나, 둘, 셋 하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살짝 답을 알 것 같아. 제가 맞히면 어떻게 하실래요? 맞히면 내가 다른 걸로 얘기할게요. 아이, 그런 걸로 안 되죠. 뭐, 맞히면 뭐, 밥을 한 끼 사겠다. 밥 살게요. 뭐. 주로 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제주도란 땡땡땡이다. 세 글자. 자, 제주도란 하나, 둘, 셋. 같이 동시에. 네, 자,
자, 제주도란 하나, 둘, 셋. 어머니. 어머니다. 자, 밥 한 끼 접수. 예. 제가요 예전에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 예. 네, 어머니다. 예. 그 답은 너무 알고 있는 거여서. 그렇죠. 네. 예. 그거 말고. 네, 그거 말고. 자, 그거 말고. 요즘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네. 뭘까요? 얘기해 볼까요? 네. 못 맞추실 걸? 그건 모르겠어요. 예. 예, 어머니는 제가 확실히 압니다. 왜냐면 항상 제주도란 어머니다라고. 근데 어머니인 이유는 분명히 있으시죠. 예. 네. 예. 우선 뭐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듣고 예. 그거 말고 다른 예. 답. 예. 또 하나의 답을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인 이유부터 얘기하고요. 네, 네. 우선 제주도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잖아요. 그리고 저의 어린 시절의 모든 추억이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나의 모든 인간관계나 이 세상도 어머니에게서 시작한 것처럼. 네. 그리고 나가서 힘들다가 내가 왜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할 때는 돌아가면 결국 어머니도 돌아가고 네. 마찬가지로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으로 돌아가죠. 그쵸. 내 뿌리이고 결국 돌아갈 곳이기 때문에 어머니고. 그래서 그렇죠. 그 관덕정에서 어머니 좋았어요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분명히 어머니라고 하실 것 같았어요. 예. 그 다음에 예. 어머니 말고 2번. 2번. 이거 그건 전혀 느낌이 다른 건데 2번 2번. 스마트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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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을 사람마다 용법이 다 틀려요, 그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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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알면 더 그 안에서 많은 걸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는 아는 만큼 자기만의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요새 제주도가 점점 속살이 새롭게 나오고 사람마다 제주를 사용하고 제주를 즐기는 법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가능성, 깊이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어떻게 그 탑재하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참 잘 팔리고요. 어떤 거는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불필요한 기능도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렇죠. 이런 그래서 생각이에요. 딴 개발이라든지 네. 또 제주도에 외국 관광객들이 밀려와서 국적 불명의 네. 어떤 뒤죽박죽 무질서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생기는 또 하나의 부작용이기도 하죠. 이런 거를 싹 삭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우리가 할 말인데. 저도 진짜 삭제하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좀 직접 눈앞에서 귀에 대고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허수경의 단팥방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도민 여러분의 직접 목소리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직접 도민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네.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사실은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좋은 걸 해도 그 좋은 게 왜 좋은 건지 그리고 이 좋은 게 어떻게 단계를 밟아서 만들어질 건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게 뭔데?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세탁기를 바꿨더니 저희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쓰지를 못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건데 사용법을 몰라서. 그리고 사용법을 알고 나면 그게 아주 쉬운 건데 그냥 버튼 몇 개 누르면 되는데 새 것이라는 것이 주는 부담 때문에 건드리질 않으시더라고요. 제주도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 제주도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을 좀 세세히 우리도 알고 듣고 또 지사님께서도 우리 도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또 들어보시고 거기에 맞춤 적용해 주시고 이런 시간이 조금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첫 번째로 인간 원희룡 파헤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아서요.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로 직접 궁금증을 담아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분 만나볼게요. 도민 나와주세요. 곳곳에서 여러 활동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늘 건강해 보이시는데 특별한 건강관리를 하시는 게 있는지 운동을 하신다면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역시나 이제 건강 하시기를 다 바라죠. 그래야 일도 열심히 해주실 테니까. 근데 뭐 항상 뵈면 건강해 보이세요. 약간 살짝 숨은 근육이 있어 보이시기도 하고. 운동하세요? 운동도 하죠. 어떤 네. 운동하세요? 요새는 잘 못해요. 요새는 뭐 걷기,
뭐 스트레칭 네. 이 정도 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마라톤도 했었고요. 아, 그러셨구나. 예. 마라톤 어디서 하셨어요? 길에서 하죠. 아니, 그래도 뭐, 예. 마라톤이라는 건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동호회가 있어요. 아. 제가 잠시 이 선후배들한테 홀려가지고 네. 그냥 동네 운동장 도는 동호회다 그래서 갔는데 네. 그때는 선거운동 하려고 갔는데 표 들어갔다가 마라톤 결국 하게 돼가지고 네. 처음엔 5km, 10km 하다가 네. 풀코스 42km까지 8번을 완주를 했잖아요. 아, 그러셨구나. 2번은 실패해서 차에 실려오고. 예. 네. 그래서 그러다가 무릎이 조금 네.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지금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표를 신경 써야 되는데. 이제 표는 이제 하루에 10,000보, 20,000보 걷기 하면 될 것 같아요. 동네 걷고. 예. 아니, 오히려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동네 걸으면서 예. 마주치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거. 그렇죠. 그게 사실은, 예. 정말 제주도를 살리는 그 숨은 비법이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예, 걸으면서 네.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네. 수다 떨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골프라든가 이런 거 제주도에 오면 많이 즐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안 하세요? 골프도 한때 배우고 푹 빠지기도 했었는데 네. 골프채 안 잡은 지 지금 5년? 예.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안 하거든요. 저도 과거에 조금 했었는데, 이렇게 뭔가 그 이웃을 위해서, 뭐 마을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골프 치러 다니라고 바쁘면 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예, 저도 근데 제주도가 워낙 이 여건이 좋아서 골프들을 많이 하던데 저는 골프를 즐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삶의 질이고요. 좋은데 제가 해보니까 우선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고요. 네. 이제 살짝 이제 저 돈 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따면 복수전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또 가야 힘들고 잃으면 기분 나쁘고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얼마짜리 내기까지 쳐보셨어요? 예? 얼마짜리까지 쳐보셨어요?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만 저희는 세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는 뭐 세게 하기는 뭐 따블까지 가잖아요. 뭐그 정도죠. 네. 배춧잎 갖고 따블 정도까지 간다. 배추잎 가지고. 요즘에 그러면 이제 걷기는 예. 열심히 시작은 하셨어요? 예, 많이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집에서 이제 그 러닝머신 갖고 네. 걷기도 하고요. 근데 하다못해 한 10분만 스트레칭만 해도 몸이 그렇죠. 다르더라고요. 네, 스트레칭이 더 중요하죠. 예. 네. 스트레칭만 제대로 해도 땀도 나고요. 또 이게 필요한 부분들, 잘 안 쓰는 근육들을 네. 쓰면 몸이 이제 탄력을 얻고 다시 긴장을 얻고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칭 하시면 다리 찢기 하세요? 다리 찢기도 하죠. 잘 되세요? 잘 안 돼요. 유연하진 않으신 편인가 봐요. 유연해요. 예를 들어서 자, 손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아, 그거는 유연이 아니라 특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되지 그게? 오. 몸 전체는 좀 네. 유연한 편인데 아. 그래도 이 직업적으로 뭐 네. 태권도나 발레 한 사람처럼 그렇게 찢어지진 못하고요. 네. 그래도 같은 우리 또래에 비해서는 네. 잘 유연하게 잘 펴집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배도 많이 안 나오셨고요. 네. 지금 힘주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살짝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 그러니까 드세요. 네. 제 몸매를 본 사람들은 좀 운동했냐 그래요. 예. 뭐 운동을 뭐 무슨 이 상체 운동, 근육 운동을 하진 않았는데 네. 뼈가 좀 굵어요. 통뼈예요. 그러시구나. 몸무게도 좀 많이 네. 나가고요. 보기보다. 네네. 예. 그러세요? 예. 허벅지도 좀 굵은 편이고 네. 좀 키도 뭐 아담한데다가 네. 좀 두툼하잖아요. 예. 좀 이렇게 그래서 단단해 보이는, 짱짱해 보이는. 좀 단단한. 좋게 말해서. 네, 좋게 말해서 단단하고 좀 솔직히 말하면 좀 땅땅하죠, 그죠? 통통하죠. 예. 아유, 속 시원해. 근데 그 건강은 진짜 타고났어요. 네. 예, 잘 아프지도 않고. 진짜 복이에요. 예, 생각해보니까 어디가 아프셔서 뭐 병원에서 뭐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가서 뭐 역류성 식도염 해가지고 가서 뭐 내시경을 한다든지 이런 건 있는데 그건 술을 많이 먹을 때 그런 거고 실제 몸이 쇠약하거나 뭐 몸에 무슨 지병이 있어서 아파본 적은 없어요.
정말 건강은 특히 진짜 예, 타고났어요, 체질. 제주도의 정말 도민들의 삶이 정말 그 도지사님한테 이 어떤 일정 기간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하시다니 그건 정말 감사합니다. 잘 안 아프고 아직까지는 좀 젊다고 생각하는 게 네. 회복이 빨라요. 아, 완전히 그렇습니다. 기진맥진했다가도 네. 또는 스트레스 받고 이제 좀 충격적인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은 네. 정말 이제 정신적으로도 이게 다 마모가 돼가지고 네. 이제 완전히 바닥까지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자고 나면 이제 또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새로 뜨는구나 나갈 수 있어요. 항상 이렇게 뭔가 자신감이 넘치고 그 이야기할 것이 많으시다고 느껴지지 이렇게 쫙 가라앉거나 정말 좌절하거나 바닥에서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모습은 전혀 상상이 안 돼서요. 살짝 그 오늘 인간 원희룡의 탐구의 한 부분을 조금 엿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원희룡은 아무튼 가라앉아 있기도 하지만 회복해서 나오죠. 돌고 도는 거죠. 어쨌든 순환이니까. 그러면은 정말 타고나셨죠. 예. 어머니가 주신 거죠. 네. 그리고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거는 정말 우리 한번 이렇게 해야 돼요. 하이파이브. 왜냐면 저도 누군가에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의 똑같이 답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게 궁금하신지 자, 두 번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드라마를 즐겨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혹시 지사님은 드라마를 시청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모님과 같이 보시기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드라마가 보셨다면 재미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드라마 보실 시간이 있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건 거의 없고요. 근데 이제 가끔씩 보게 네. 되죠. 그리고 제 아내가 보고 있으면 뭐 괜히 말 붙였다고 혼나니까 같이 보다 보면 빠져들고 그러면 굉장히 요새 드라마들을 잘 만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몰입을 시키는데 그때 푹 빠졌다가 네. 이제 또 돌아 나와서 딴 거 하다 보면 또 잊어먹죠. 근데 일단 드라마를 보고 있는 모습이 잘 상상이 안 되고요. 보셨던 드라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네. 조금 됐죠. 네. 저 근래는 잘 못 본 것 같고 드라마는 아니더라도 네. 뭐 영화, 영화. 예, 영화는 뭐 아내하고 극장가. 예, 가본 지가 꽤 됐는데 네. 옛날에 저 연애할 때나 네. 뭐 신혼 때나 그때는 영화 저희는 아주 매니아였어요. 많이 보러 다녔었어요. 그때 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때는 뭐 다 하지 뭐. 아니 연애할 때 뭐 데이트할 때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는 거밖에 뭐 있겠어요. 딴 것도 많은데. 딴 거는 좀 만난 지 돼야 이제 그땐 그랬지. 요즘은 뭐 만난 지 얼마 안 돼도 요즘 제주도 비행기 타면은 남녀 커플이 너무 많아서 예전에는 그걸 이렇게 쟤네들 부부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여행을 갔을까. 요즘은 하도 많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예,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그쵸. 이게 티가 나는 거죠. 이 나이 티가 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아내와 함께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시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예, 있을 것 요즘은 같아서. 네. 못 가졌고요. 근데 이렇게 뭐 김수현 나오는 드라마나 송중기 나오는 드라마나 이렇게 보다 보면 워낙 너무 잘 만든다. 그래서 푹 빠져들고 그리고 저게 분명히 드라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저만 그런지 남자들은 사실은 저게 가상이다라는 거 하면 네. 현실하고 약간 그 좀 빠져들기를 약간 거부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새 빠져들어가지고 네. 실제로 눈물이 글썽할 때도 있고요. 그 태양의 후예 그 소개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같은 여자로서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예쁠 수 있을까 막 그랬거든요. 네. 보시면 어떠세요? 이쁘다. 이러고. 그런 얘기 못해요. 못하지. 혼나요. 속으로. 그때 정말 그 남편들은 말 붙이면 큰일 났었어요. 저는 그냥 송중기가 네. 멋있다 그래요. 송송 커플이 멋있다 굉장히 이러고 넘어갑니다. 현명하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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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연예인이나 경험으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잘못 얘기했다가 본전도 못 거치는 경우가 있죠. 그러세요? 그럼요. 집에서 본전 못 건지실 때 많으세요? 잘못 도발했다가
본전도 못 건지고 네. 나중에는 삭삭 빌고 다른 것까지 갖다 바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보통 상상하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어쨌든 도지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딱 가면 아 여보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항상 모든 거를 맞춰드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환상 아니에요? 도지사는요 도지사실 나가는 순간 명패는 방에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 두 분이 집에 계실 때 한 풍경? 네. 뭐 설거지를 해주시거나 이런 것도 하세요? 저는 설거지는 많이 해요. 그래요? 저는 설거지라든가 음식 배식 이런 거 아주 잘합니다. 아내분께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잔소리, 바가지 이런 거를 좀 하시는 편인가요?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요? 예. 주로 어떤 때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특히 신경을 많이 썼거나 아니면 뭐 할 얘기가 있거나 하는데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딴청을 피운다든지 건성으로 한다든지 그 생각한 만큼 거기에 대한 반응이 시원치 않을 때 이런 때는 아주 가혹한 응징과 예, 그래요? 교훈을 주기 위한 네. 예, 그런 반응들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눈치코치가 예, 필요하죠. 네. 예. 아니, 사실 우리 도민 여러분이 정말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일까를 의외로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차차 또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사님을 생각하면 뭔가 똑 부러지고 똑똑하고 정말 스마트폰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같은 분이신데, 또 이렇게 드라마도 보시고 집에서, 긴장하고 계시다니 그것도 의외인데요. 업무 같은 경우는 가급적 네. 그렇게 좀 빈틈없이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 외에는 그러면 눈물은 많은 편이세요? 눈물은 실제 눈물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는 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영화 볼 때 특히 뭐랄까 사람이 조금 이렇게 억울하게 내지는 조금 정말 좀 안 됐다 싶게 죽거나 좀 이 고통을 겪는 걸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울컥해서 눈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속에서 뭐랄까요. 남자들은 가슴에서 피눈물이 난다 그럴까? 아주 쓰라린 것들에 대한 느낌들이 전해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울음으로 가기보다는 그 좀 뭐랄까 그 감정들이 그 안에서 막 좀 뒤엉키는 그런 게 있죠. 주로 이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정의롭지 않은 것, 막 억울한 상황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주로 그런 거는 좀 봐요. 울컥하는 분노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보다는 좀 안 되게 이제 마음이 짠하고 그냥 마음이 그냥 진짜 아프게 그냥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들, 연민 이런 네네. 거 있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세상살이가 힘들까?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갈까? 예, 좀 더 행복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힘든 생각, 저렇게 힘든 상황 안 겪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 그런 경우에 좀 안 됐다는 생각 그리고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내가 저렇지 않아서 참 나는 다행이긴 한데 내가 저 입장이라면 참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살고 싶을까 그런 자꾸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네. 예. 그럴 때가 감정들이 오는 거죠. 사실 지사님 보면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이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막 누군가의 삶에 그것이 마치 내 것처럼 동화되고 빠져들고 눈물이 나고 하는 게 잘 안 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현명하게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지도해 주실 것 같은. 전혀 아니고 그건 근데- 선입관이고요. 예. 그럼 공부를 좀 잘한 거지 인생살이가 공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인생살이가 각자가 다 각자의 자기 몫의 아픔도 있고 예. 자기 몫의 자랑거리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특히 나이가 먹어가고 또 저는 어렸을 때는 가난, 20대 때는 아무튼 이 민주화라든가 뭐 노동 현장이라든가 어떤 이 불의에 항거해야 되겠다라는 저항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그다음에 이제 30대 이후로는 생각이 복잡해지더만요. 책임이라는 걸 많이 생각하게 그렇죠.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낳고 가정도 꾸리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책임이 많고 그러다 보면 온갖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부닥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책임을 말로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이고 그러니까 그 책임, 사람들의 어떤 삶의 그 색깔들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느낌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게 돼요. 어쩌면 우리 드라마 보면서 울 때요. 평소에 이제 아까 책임이라는 말씀하셨지만 그런 책임이라는 거에 자리로 가게 되면 이게 눈물이 없는 게 아니라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눈물을 보일 수가 없으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 기회 삼아 이렇게 약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걸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동화돼서 눈물이 나는 척 그때 어쩌면 쏟아내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끔은 해봅니다. 눈물이 나올 때는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좀 참기는 하지만 나오면 나오는 거고 네.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죠. 어렸을 때 그 아주 어린 시절에는 조금 어려운 시절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때 기억나는 많이 울었던 기억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조그만 가게 하다가 빚지고 망했으니까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뭐 빚쟁이 앞에서 뭐 아무런 그 자존심이나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칼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와서 진짜 막 분풀이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걸 자식들이 그걸 못 보게 하려고는 하는데 우리 다 알죠. 다 숨길 수가 없잖아요. 다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린 마음에는 커서 돈 벌어서 빚 딱 갚고 예? 그리고 저 칼 들고 왔던 저 사람들한테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싶은 그렇죠. 그런 약간 유치하지만 정말 심각한 그런 생각, 결심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에 내내 했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지금도 깔려 있겠죠. 그렇죠. 어디 가지 않으니까. 어쩌면 그때 그런 시간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랬고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 어려움에 처하고 그런 것들 보면 그게 바로 연상이 되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죠.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저 상황에서 느낌들이 어떤지, 그리고 저 어려움이 저 친구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든지 이게 어떤 어려움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연상이 많이 되죠. 네네. 그런 게 이제 마음이 아프고 무겁죠.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결국 인생의 앞으로 미래의 삶의 산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상황이나 환경은 물론 유복하고 편안하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 네. 사실 그 안에 살아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꿈, 네. 그리고 그걸 견뎌내는 생활력, 그리고 그걸 소화해내는 어떤 자기의 내공, 이런 게 더 큰 것 같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두 가지를 감사해요. 하나는 제가 일상적인 욕구 있잖아요. 도지사 하면 뭐 맨날 스테이크 썰고 다니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닐 것 같죠. 저는 이런 물질적이거나 기본 생활의 기본 욕구는 가급적이면 단촐하고 수준을 낮추려고 해요. 자동차도 당연히 작은 거 타고요. 그다음 계단을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고요. 짐도 내가 들을 수 있으면 들고요. 왜냐하면 안 그러고 호강하는 걸로 버릇을 들이면요, 버릇이 나빠져요. 나중에 이게 안 주어지면 자꾸 이게 세상을 향해서 이제 짜증을 내게 돼. 그런 거 없으면은 내가 도태된 것 같고, 예. 대우 못 받는 것 그리고 같고. 그래서 먹는 거, 자는 거, 거친 음식, 그리고 불편한 잠자리,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도 그때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늘 스프링처럼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네. 그다음 또 하나는 사람들을 이해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양복도 쫙 빼입고 왔지만 이렇게 쭉 상황을 유추하다 보면 저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일부러 지금 안 그래 보이려고. 왜냐하면 진짜 돈을 빌리러 가려면은 잘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한 몸부림으로써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생기죠. 그래서 물질적인 생활이나 어떤 편리한 거는 아무리 악화시켜도 저는 그거 가지고는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내공이 딱 있으시고. 너무 잘난 척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늘 이제 생각하는 게 가난해도 풍요해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늘 이제 추구를 하죠. 사실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 어떤 때 느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유로울 때 느끼더라고요. 그렇죠. 아무 것으로부터 속박되거나 구속받지 않고 내가 욕심 때문에 행복하지 않게 느끼는 것도 그 욕심이 나를 구속하는 건 결국 거기서 자유로워지면 똑같이 없는 상황에서도 아까 불행했는데 여기 불행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게 자유로움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어떤 것이 지사님한테는 어떤 것이 내 맘에 든다. 내가 나답다. 나는 가졌다. 라고 느낌을 주는지. 그게 뭐 지금 보니까 어떤 부나 뭐 주변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외적인 영향은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죠. 그 자유롭지 못한 게 우선 자기 욕구죠. 네. 근데 욕구는 그렇다고 해서 욕구를 저는 뭐 금욕적인 생활이나 뭐 수도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욕구는 욕구대로 나는 있는 그대로 욕구에 충실한 삶이 난 행복하고 스트레스가 적은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욕구라는 것은 환경이나 욕구 수단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선 자유로울 수 있으면 더 큰 행복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가급적이면 유복하고 풍족하게 살게끔 해야 되겠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거기에다가 자유로움까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 우리 자유를 억압하는 게 타인의 시선이에요. 그쵸. 사람은 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네. 그러면 타인의 시선을 맞추다 보면 내 페이스를 잃거든요. 그쵸. 근데 특히 정치는 표도 얻어야 되고 그쵸. 여론조사도 신경 써야 되고 네. 수경 씨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그렇죠. 이러니까 물론이죠. 네. 타인의 시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얽매여서 나의 원래의 진실된 모습과는 다른 어떤 위장된 모습을 하려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하나를 유지하려면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100배 정도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타인의 시선에 맞추는 삶을 살려면 맞추기도 힘들지만 하나를 맞추면 또 다른 것들이 안 맞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 타인과 비교하고 타인의 시선이 규정하는 걸로부터 자유로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이 어떻게 또 사실 어떤 일부만 바라보고 그걸로 평가 짓고 그냥 딱 단정지어서 막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외적인 평가 때문에 내가 막 가려는 길을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치, 뭐 도지사, 그럼 여러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평가에 의해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는 거고 뭐 놓친다는 표현과는 또 다른 면에서는 아예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평가에서 또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아니야 나는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아 난 잘했어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계속 가면 거기에 또 다른 괴리가 생길 수 있어서 그게 참 어려운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럼 평가라는 의미보다는 그게 바로 소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오늘은 그 인간 원희룡에 대한 탐구, 정말 인간으로서의 탐구. 자, 오늘은 그래서 살살. 네.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도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녁에 취미생활을 어떤 걸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주에서 일정 보시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보시고 계시지만 그 중에도 좋은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계실 건데 속상하실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혹시나 이게 사람인지라 화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화를 났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그 화를 잠재시키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 세 분의 질문이 한꺼번에 나왔는데요. 일단 취미생활은 앞서서 이제 좀 걷는 거 하시는데 그건 운동적인 측면인 거고 그래도 사람이 뭐 좋아하는 거 하나 이렇게 막 깊이 몰두하는 건 또 필요하잖아요. 어떤 취미생활? 저는 음악 좋고요. 음악 좋아하시는구나. 댄스는 잘은 못하지만 댄스나 무용 보는 거 좋고요. 음악은 클래식 음악 좋아하세요? 아니요, 뭐 요새 뭐 지드래곤, 뭐 삐딱하게 뭐 이런 거. 그러세요? 예. 그 음악 감상은 그럼 주로 음악은 항상 들으세요? 원래는 항상 듣고 다녔었는데 네. 옛날에 공부할 때도 음악 끼고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음악들을 다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은 이제 신경을 일이나 상황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니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죠. 그래도 가끔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요새 뭐 유튜브 좋으니까 네. 가끔 듣고 저 그러죠.
근데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감성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감성적하고는 조금 약간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이잖아요. 예. 감성도 있는데요. 음악에는 어떤 게 있냐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뭐 약간 이렇게 비트 있고 좀 리듬감 있고 이런 아니, 거 그런 건 좋아하시는 그런 거. 것대로 좋고 또 우리 뭐 탱고 같은 네. 여인의 향기 같은 네네. 이런 탱고 음악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이, 그런 건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네. 앞으로 취미 생활이라면 뭐 이제 이렇게 뭐가 힘들거나 괴롭거나 그럴 때 그거에 몰두하면 그게 해소책이 되기도 하잖아요. 아이,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다 접고 어디 가서 조용히 난 음악만 들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그런 힘든 순간, 속상했던 일 있으세요? 그 전에 제가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살면서 물론 일상적인 일들도 있고 뭐 인생의 뭐 계획인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 인생이란 게 언제 갑자기 중지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또 인생이 지금은 예상하고 계획을 하지만 어떻게 실제로 흘러갈지 구비구비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인생을 순간의 어떤 행복 같으면 살아있는 느낌 어떤 그 인생의 깊이 이런 걸로 생각한다면 하나는 몰입. 예를 들어서 음악에 몰입한다든지 네. 바느질에 몰입한다든지 어떤 창작 활동에 몰입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몰입한다든지 저는 일이나 공부도 몰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만은 아닌데 설마 혹시 공부가 취미라고 하시면 안 돼요? 취미 중에 하나예요 저는. 오 마이 갓! 공부만이 취미는 아닌데 너무 싫다. 어릴 때 그랬다는 거죠. 근데 공부하는 것보다는 사실 고스톱 칠 때가 훨씬 더 재미있고요. 밤새. 네. 그죠? 그리고 골프에 빠질 때 골프 치는 게 훨씬 좋았고 음악 들을 때 또는 뭔가를 만들 때 네. 이럴 때 몰입이라는 거죠. 네. 그 몰입이라는 경험이 사실은 황홀한 거죠. 그렇죠. 정말 그리고 인생이 무한지정되니까. 정말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하는 거고 그게 살아있다라는 그 깊은 행복감 그거의 원천인 것 같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치라 그럴까 합일이라 그럴까 네. 통하는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 이 하다 보면 완전히 서로 다 통하고 이 속에 온 세계랑도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정도의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통하는 느낌 있잖아요. 네네. 이런 일치나 합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진정한 인생의 가장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행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하기 참 힘들죠. 정말 누군가 근데- 타인과 이렇게 정말. 근데 그건 아주 고차원적인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저는 수다에서 그런 걸 느끼거든요. 저는 가면 갈수록 수다에 취미를 더 드리고 있고요. 근데 남자들이 수다가 통하는 사람이 점점 좋아져요. 이제는. 제가 그 여자들이 그렇게 전화 통화 붙으면 뭐 1시간씩 통화한다 그러는데 야 남자들이 수다 떠는 거를 들어보니까 정말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남자들이 나이 들면 눈물도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는데 제가 전화 통화가 옛날에는 찍혀 있는 거 보면 40초, 네. 1분 30초, 그다음 상대방이 떠들면 5분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전화로 얘기하다 보면 7분, 15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딸하고 아내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1시간씩 얘기를 해요. 네. 그럼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별 얘기 안 했어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별 얘기 아닌 걸 1시간씩 할 수 있지? 근데 소상히 다 알고 있어요. 남자도 이제는 수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속상하고 어떤 데는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정반대로 뒤통수 맞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열받죠. 그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뭐 술 먹고 풀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이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 아니면 잘 들어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수다를 실컷 내지는 실컷도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사실 나는 감정 속에 푹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생각을 펼치질 못하잖아요. 어느 하나에 그쵸. 매여 꽂혀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 예. 감정에 매여서 사실은 못하는데 상대방이 이 감정 자체를 풀어준 건 아니지만 그걸 놓고 거기는 우리가 남의 일에 대해서는 훈수를 잘 둘 수 있잖아요. 네. 그 감정으로부터 내가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풀려요. 대부분 풀려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속상하거나 이럴 때는 우선 대화를 통해서 수다 속에서 풀 수 있으면 좋은 것 같고요. 뭔가 몰입할 수 있는 일도 좋은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하나만 말씀해 보신다면 제일 속상했던 거, 좀 몰라주거나 왜곡돼서 제일 속상했던 거.
어떤 게 그럴까? 많죠. 중국에 땅 파는 거 그 엄청 막고 있는데 원희룡이 땅 다 팔고 있다고 할 때, 예. 아니, 그거는요, 저도 약간 그 대변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 어느 예. 분한테. 예.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도장만 찍었었고 실행은 지금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뭐 어떤 이야기를 일일이 설명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사실 그래서 홍보랄까? 어떤 설명, 소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일이 50이라면 홍보나 소통이 5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조금 부족하거나 그 부분을 잘 못한 부분이 계속 이렇게 짐으로 오는 그런 게 많은 거고요. 앞으로 노력을 해야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결과로 보여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의 노력, 시간, 어떤 실제 결과물로 보여주는 거 이게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어떤 시간이 때는 없어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시간이 없죠, 그죠? 예, 시간도 뭐, 없죠. 예. 그리고 결과를 또 그래도 웬만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근데 이게 왜냐면 어쨌든 그 예전에 있었던 거라 어쩔 수 없이 지금 그거는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또 넉넉고 아 맞아요 그러시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는 최대한 방패처럼 정말 든든히 그걸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서운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속상해하실 일만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잘 해야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난개발을 막는 거 사실은 가이드라인을 바로 선언해가지고 이제 계속 막고 기존에 있던 거를 사실은 한 80% 이상 90% 가까이를 사실은 다 무산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뭐 오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다. 그러면 자본금적이든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장치를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없던 일로 할 수가 없는 게 저도 행정을 이어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원 가면 어차피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원희룡이 슈퍼맨이라고 해도 법원 판결을 뛰어넘는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큰 배를 돌리다 보면 한꺼번에 수직으로 바로 이제 그 후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큰 방향을 잡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걸로 서서히 모든 부분들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나 홍보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것도 움직일 수 있어야지 도지사지 이렇게 우리는 또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슈퍼맨이 되셔야 돼요. 그게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아니 제가 만약에 도지사가 됐을 때 그거는 저는 어쩔 수 없고요. 그럼 도지사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돼요. 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고요. 일단 이 방향타를 돌리고 궤도에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게 400m 계주 내지는 더 장거리 경주지 혼자 어떻게 전력 질주로 모든 코스를 다 달려가겠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 제주도가 가야 되는 이 지금 우리 허수용 씨가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주도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걱정 그거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사실 제가 더 철저하고 나름대로는 그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구체적인 거는 앞으로 저를 후벼 파 보십시오. 네.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밀착이 되려면 우리들한테도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우리 도민들한테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어느 날 뭐가 턱 생겼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교육시키고 적어놓고 이대로 지켜 하니까 이게 몸에 밀착은 안 되죠. 막 당장에 불편은 생기죠. 힘든 거예요. 그것도 소화할 수 있게끔 우리한테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서로 조율하자는 거죠. 이번에는 또 우리 그럼 벌써 지금 직접 도민의 목소리를 들으신 게 6분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7번째 우리 도민의 목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바쁜 일정 속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지사님은 쉬는 날이 있으신가요? 주말에 쉬신다면 보통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에 어쨌든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빨간 날, 주말은 칼같이 쉬시나요? 저는 주말이 더 바쁩니다. 주말에 뭐 하세요? 주말에. 행사들이 주말에 다 있고요. 행사에 안 온다고. 네. 왜 우리 행사만 안 오냐고 섭섭해하는 분들이 네. 워낙 많아서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 빨간 날은 더 굳세어라 열심히 뛰고 있죠. 솔직히 그런 그 행사에 사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행사가 주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거 보통 스트레스 아니실 것 같은데요.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늘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이걸 즐길까? 왜냐하면 즐기지 않고 괴로우면서 하면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불쌍하잖아요. 네. 아, 그 괴로운 거 왜 합니까? 그래서 피할 수 없으니 즐기자.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아무나 손잡는 맛에 네. 예, 즐거움을 삼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 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네. 거리감을 좁히는 이런 걸 하기도 하고 또 가다 보면 처음에는 이 힘든 일을 즐겁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은 했는데 어느새 그 상황 속에 가서 부닥치다 보면 네. 사람들로부터 진솔한 이야기도 나오고 사람들이 맞아요. 사는 모습을 부닥치면서 그 자체가 저를 다시 일깨워주죠. 그럼 어느새 그 속에 들어있는 자신으로 돼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네. 그래요. 주말에 뭐 하냐.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게 주말에 하는 일이라고. 아니 주말에 반 미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말에 이렇게 이제 코스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누구네 집, 누구네 집, 누구네 집 이렇게 뭐 경조사님 뭐니 최다 몇 건 해보셨어요? 일정표 짜보면 어떤 때는 일정이 하루에 한 25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정말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한 25개의 전혀 다른 사람과 다른 성격의 일들이 짜여져 있는 날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짜오면 저는 신경질 나면서 집어 던지죠. 네. 나도 인간이다. 너가 와서 해봐. 그래도 다시 주워서 가시죠. 근데 이 제주도가 이제 괜당 문화가 있잖아요. 좋죠. 사실 서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다 같이 모이고. 근데 그게 이제 출석 체크를 한다는 게 그게 좀 그리고 그 어떤 출석 체크 명단에 들어가면 그 명단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 때 반드시 거기에 이제 하나의 일체로 움직여야 된다는 게 그게 조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이 나기도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정체시키고 뭐 변화의 발목을 잡고 그리고 이렇게 편을 만드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다 싶어서 약간 우리도 스스로 조금 그걸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도지사라는 입장에서는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면 또 서운해하니까 참 곤란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경조사 안 간다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술도 안 마시겠다 선언을 했고 네. 제주의 괜당 문화에서는 굉장히 자살에 가까운 행위죠. 정치인으로서 꿋꿋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군가는 네. 변화의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우리 도지사님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사실 걱정하는 면이기도 해요. 네.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만약에 저희 방송을 보신다면 색깔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그냥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의 어떤 도지사로서 들어왔을 때 제주도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어떤 고질병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면에선 이렇게 끈이 묶여져 있는 데가 없으니까 자유로울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무 끈이 없으니까 힘이 없다는 것도 사실은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두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피력하는 곳은 그 영향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돌아가는 질문은 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리를 해서 나오곤 하죠. 사실 편하고 거기다 맞춰주기는 쉬워요. 그리고 대충 다 원하는 일만 그냥 별로 튀지 않게 부닥치지 않게 하면서 해도 시간 잘 갈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어떤 그 가치 이 부분은 지키고 대신 나머지 근본적이지 않은 거 아니면 시간이 필요한 거 이런 부분들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진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양보하지 않고 변화를 시켜야 될 건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무리한 건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요걸 잘 분별할 수 있는, 네네. 그 누가 또 이런 그 기도를 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해야 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그쵸. 용기와 인내와 지혜가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건데, 그건 하나의 우리가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추구하는 방향이고요. 현실에서는 맨날 헷갈리죠. 여기서 두들겨 맞으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렇죠. 그 정치가라는 게 참 자기 자신을 위반하고 위배되는 행위를 해야만 계속해서 그걸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나 참 씁쓸해요. 생존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죽어버리면 그걸로 네. 끝이거든요. 생존 기술이. 왜냐하면 우리는 독립투사가 아니라 네. 실제 경영자잖아요. 그리고 내 소신을 그냥 외칩니다 이걸로 네.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모든 사람과 함께 그 지점까지 이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가이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잔머리, 생존술이 있어야죠. 예. 그게 잘 안 되시는 분 같아서. 잔머리는 잘 안 쓰시는 분 같아서. 그래서 미움도 받지만 네. 또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맞아요. 다 반대 네, 급부가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어떻게 와일드하기도 하고 섬세하기도 하겠어요. 어느 지점인가 섞여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공자님인지 맹자님인지 하신 말씀 중에 자신이 너무 청렴결백하고 스스로에게 자신의 양심에 거짓됨이 없으면 누가 뭐라 해도 듣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지혜롭지 않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떠오르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이었다는 거. 자,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또 우리 도민의 궁금증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영화 1987을 보고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도지사님께서도 대학 시절에 민주투사 운동을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럼 영화 배경인 1987년에 도지사님께서는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셨나요? 1987년. 네. 저도 사실은 저는 86년 86학번이에요. 저도 뭐 화염병, 최루탄 많이 경험을 했죠. 그 시대를 조금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저보다 좀 위이시니까 예. 그 이전부터 계속되었던 정말 그 1987, 1987이라는 제목에 걸맞는 시대를 사셨잖아요. 그때 어떠셨는지요? 제가 82학번이에요. 82년에 입학했고, 대학 수석 입학해서 들어갔으니까, 시선도 많이 집중을 받고 네. 그랬는데, 대학 몇 달 다니다 보니까, 당시에 전두환 정권의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저는 서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너무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 18살에 이 피 끓는 이 정의감이 넘치는 대학생 원희룡의 눈에는 그걸 그대로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운동권 학생이 되는데 딱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2학년 되니까 이제 학생 시위에는 늘 앞장서고 그래서 바로 정학당하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아예 노동 현장으로 가자. 그래서 구로동, 인천 이렇게 하면서 87년까지 노동운동하고 있었죠. 이제 노동자들 노동조합 만들고 노동운동 투쟁한다고. 87년에는 박종철 사건도 났고, 그래서 명동성당 농성할 때는 명동성당이 있었고요. 을지로에서 아무튼 그 넥타이 부대들이 빌딩에서 화장지 던져주는 거 보면서 진짜 벅찬 감동도 많이 느꼈었고, 지지는 진짜 민주화가 되겠구나 하는데 실제로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87년에 어떤 이 투쟁, 그리고 암울했던 억압, 그리고 그것을 뚫고 나왔던 그 승리의 분위기, 이런 거는 제가 수많은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20대 청춘은 사실은 영화 1987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의 투쟁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이 풍요와 자유가 있는 거고,
그런데 돌이켜보면 좀 우리는 불행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20대의 대학생들이 목숨까지 걸면서 네.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고 저항해야 된다는 사회는 그거는 그때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때가 어떻게 보면 비정상과 저항의 20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전혀 다른 우리 사회의 과제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다가오는 문제에 걸맞는 그런 사회운동과 이런 정치나 사회가 에너지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 예전에 쓰신 책을 이게 언제 쓰신 거죠? 2013년? 13년. 네, 2012년, 13년 네, 그때 쓴 몇 해 거죠. 전에 쓰신 책인데 이 제목이 무엇이 미친 정치를 지배하는가? 미친 정치를 지배하는가? 예. 이 미쳤다라는 건 좋은 의미도 있고 정말 부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그건 나쁜 의미예요. 네. 그래서 안을 보니까 예. 이제 그 세월이 흘러서 예전에 그 87년에 막 이랬던 그때의 마음과 실제 정치판에 들어가서의 느낌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제목으로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이 중에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음악도 쫙 깔리고. 최근 술자리에서 우연히 듣게 된 옆자리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나를 더욱 창피하고 미안하고 괴롭게 했다. 투표용지에 국회의원 필요 없음이라는 기표란을 두면 거기 찍는 사람이 제일 많을 거야. 그들은 내게 당신은 지난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무엇을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지난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이대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에게는 국회의원이라는 직함보다 12년이라는 시간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절실했다. 네. 이 책을 쓰신 건데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사실 이게 머릿말 쪽 시작하는 부분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지금도 다름이 없어요. 몇 해 전에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예, 예. 이 정치라는 것이 처음에 꿈꿨던 거, 우리가 이상적으로 상상하는 거,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타협이 되고 어떤 식으로 물들어가는지가 정말 고스란히 이렇게 그 고뇌가 느껴집니다. 네, 제 경험을 담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원희룡의 인간 탐구 시간.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좀 촉촉하고 살살. 근데 정말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원희룡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어쨌든 수석이야 이것만 굉장히 기억 속에 남아있다가 오늘은 눈물 흘리는 모습도 상상해보고 속상했을 때 누구 붙잡고 수다 떠는 모습도 상상해보고 집에서 이제 아내분한테 눈치 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상상해보고 참 좋았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그 인간적인 고뇌들이 결국은 도지사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깊고 더 짙더라 이런 거를 오늘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사실 진짜 해보고 싶은 이야기. 도대체 우리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도민들 속풀이도 한번 해보고요. 도지사님 입장에서도 설명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설명하고 서로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우왕좌왕하고 있고 명확하게 아직 알 수가 없어서 정말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요.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기도 하고 어디 개선을 좀 요구하고 싶기도 하고 진짜 답답합니다. 대중교통 문제. 네. 우리 그 허수경의 단팥빵 오늘 첫 시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은요. 대중교통, 제주도에 지금 새롭게 이제 앞으로 정착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게 잘 정착될지 의구심이 들고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될지 서로 할 말이 많고 그리고 따져 묻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저희 길 가다 마이크 드리면 아주 속 시원하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도지사님하고 직접 한번 아주 뜨거운 단팥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는 저 쫓아다니실걸요? 우리 얘기 좀 하자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